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인의 접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대기업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은 SK증권이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SK증권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증권사이죠. 그래서 사실 증권사이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투자자들이 HTS나 MTS 사용으로 주식 매매 수수료가 매출로 잡히고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이 수수료 매출 상승 모멘텀도 함께 살펴봐야겠죠. 내년부터 이 주식 거래 시간이 늘어난다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주식 거래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매매 수수료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부분 함께 기사 보도록 할 텐데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대기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 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SK증권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SK증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증권사이죠. 그래서 투자, 매매, 중개, 일임 등등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증권사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사실 당연하게도 증권사들은 위탁매매 형태인 HTS 그리고 MTS를 통해서 이용자들에게 수수료를 받아 그 수수료가 매출에 잡히고 있죠. 그렇다면은 이런 HTS나 MTS를 통한 이용자 수가 증가를 하거나 지수가 좋아지면서 주식하는 분들이 증가가 되어야 수수료 매출이 오를 텐데요. 그렇다면 HTS나 MTS 이용자 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이 계실 수 있겠지만 같이 한번 뉴스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내년부터 주식 거래가 오전 8시부터 그리고 오후 8시까지 시간이 늘어난다라고 한답니다. 올해 연말부터 모의거래 시작 이후에 내년 1분기부터 시행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현재까지는 이 KRX, 즉 한국거래소 체제 하에서 주식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내 최초로 이 대체거래소라는 게 생겨났는데요. 이 대체거래소는 한국거래소보다 더 낮은 수수료를 제공을 하겠다라고 한답니다. 사실 대체거래소 같은 경우 이미 금융선진국인 미국 그리고 영국은 물론 일본까지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제는 우리 한국도 대체거래소가 생기면서 한국거래소의 독점체제 구조가 깨지게 되었고 이제는 한국거래소와 대체거래소 간의 경쟁이 시작이 되겠죠. 그렇다면은 투자자들은 저렴한 수수료나 유리한 매매체결 방식 등을 고려하면서 이 한국거래소와 대체거래소를 선택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자면 매매체결 방식 같은 경우 대체거래소에서는 매도와 매수의 중간 가격인 중간가옥가가 도입이 된다라고 한답니다. 이 중간가옥가 같은 경우 매도가의 가장 낮은 가격과 매수가의 가장 높은 가격의 중간 가격에서 주문이 체결되도록 하는 방식인데요. 호가를 세분화시키면서 한국거래소와 차별점을 두겠다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대체 거래소를 통해서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종목 중 약 700여 종목을 오후 8시까지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퇴근 이후에도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면서 기존 투자자들은 물론 시간이 부족해서 주식 투자를 못 하셨던 분들이 이제는 퇴근 이후에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분들이 신규 이용자가 될 가능성이 크겠는데요. 그렇다면 주식 투자 이용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겠죠. 증권사들 모두 HTS나 MTS 이용자 수 증가와 주식 거래에 대한 수수료 매출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겠는데요. 그리고 이 대체 거래소는 향후에 장마감 시간을 대폭 확대를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새벽까지 거래가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 건데요. 심지어 ETF와 토큰 증권 상장도 계획 중에 있죠.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용자 수는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늘어날 테고 이때 증권사 주식 매매 수수료 매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투자자들은 대체 거래소를 이용을 하려면 어떤 것을 또 계좌를 가입해야 되고 또 어떤 것을 또 설치를 해야 되고 하는 귀찮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것을 좀 예견을 했는지 대체 거래소에서는 투자자들이 기존에 이용을 하던 증권사의 HTS나 MTS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면서 별도의 추가적인 조치를 할 필요성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다는 뜻이 될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증권사는 이용자들의 매매 수수료가 매출에 잡히고 있기 때문에 기존 이용자뿐만 아니라 신규 이용자 수가 늘어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내년부터 증권사들의 매출 상승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이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대체 거래소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점이 장점이고 어떤 점이 단점이고 정확하게 모른다는 점과 그리고 모의거래 이후에 나오게 될 문제점이 있을 가능성 또한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트 함께 보도록 할게요. 일단 SK증권 같은 경우 금융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금융 테마 형성과 호실적 기대감이 모멘텀을 가지면서 주가 변동성이 나타내고 있죠. 최근 2월 달부터는 이 기업 밸류업 정책 이슈로 인해서 조금 약한 상승의 모습을 좀 나타냈었는데,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를 하고 여당이 완전 참패를 하면서 기업 밸류업 정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지속적으로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 SK증권 같은 경우 PF 사태로 인해서 실적이 상당 부분 좀 감소를 한 바가 있었죠. 하지만 채권 관련 수익 증가로 인해서 적자는 면했던 기업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지지라인 같은 경우 제가 미리 선을 그어놨는데 이제 1분기 실적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락하고 있던 주가를 1분기 양호한 실적 전망을 바탕으로 이 부분에서 좀 지지를 받고 상승할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1분기 실적마저도 좀 안 좋게 나오게 된다면 지지라인이 좀 이탈할 가능성이 크니까 리스크적인 관리는 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 밸류업 정책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면서 시행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기업 밸류업 정책이 시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현재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금융, 즉 증권, 보험, 그리고 은행 이런 테마들이 형성을 하면서 다시금 상승을 할지 추세가 전환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SK증권 같은 경우 지금 상당한 하락의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래서 지금 저항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물량 소화가 진행이 되면서 상승을 할지 그 부분도 함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하여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